보석함 속 반짝이는 TMI.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알려드리는 보석 수집가 김하나입니다. 추운 겨울 같았던 한 주가 지나가고 드디어 봄다운 날씨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느끼기엔 살짝 더운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벌써 초여름 같은데 얇은 옷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직진 배송으로 옷을 살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따뜻한 날씨가 오늘 다룰 에메랄드와 아쿠아마린이랑 무척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푸르른 녹음 같은 에메랄드, 한 폭의 바다를 연상케 하는 아쿠아마린. 저번 방송이 예고편을 신경 쓴 걸까요? 이 두 보석을 다룰 줄은 어떻게 알았는지 아주 노곤한 날씨입니다. 그럼 오늘의 보석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잠깐 분위기 전환하고 보석의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에메랄드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5월의 탄생석으로 유명한 친구인데요. 에메랄드는 베릴의 변종으로 취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베릴은 베릴륨을 포함해 육각기둥 모양의 광물인데요. 각각의 색에 따라 저마다의 명칭이 붙는답니다. 그 여러 색 중에서 녹색의 에메랄드는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에요. 지난주에 다뤘던 커런덤처럼 순수한 베릴은 원래 무색이지만 크로뮴과 바나듐의 영향을 받아 녹빛을 띠는 에메랄드가 된답니다. 이때 철로 인해서 연한 녹색을 띠게 되면 에메랄드가 아니라 그린 베릴이 될 정도로 이 에메랄드 컷은 엄격해요. 그만큼 에메랄드가 높은 가치를 지녔다는 반증입니다. 다른 보석들은 대체로 투명한 경우가 많지만 에메랄드는 내포물로도 유명한데요. 빛에 비췄을 때 보이는 그 엉킨 실 같은 내부는 마치 우거진 정원을 보는 것 같답니다. 에메랄드가 만들어질 때 크로뮴과 철의 조합이 결정에 스트레스를 주어서 균열이나 내포물이 생겨나요. 물론 에메랄드는 내포물이 어느 정도 용납되지만 너무 많으면 보석의 아름다움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쿠아마린도 다뤄야겠죠? 아쿠아마린은 3월의 탄생석으로 에메랄드처럼 베릴의 일종입니다. 라틴어로 물을 뜻하는 아쿠아와 바다를 뜻하는 마리누스의 합성어인데요. 이름처럼 투명한 바다의 물빛 같은 하늘색 보석입니다. 그래서인지 고대의 바닷사람들은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아쿠아마린은 베릴에서 철이 발색 원소로 작용하면서 푸른색을 띠게 돼요. 녹색의 에메랄드와 푸른색의 아쿠아마린은 색상이 한 끗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루비와 사파이어보다 더한 수준이에요. 그래도 에메랄드보다는 큰 사이즈도 종종 볼 수 있는 좋은 친구랍니다. 보통 푸른빛이 진하면서 광채가 좋고 내포물 없이 투명한 아쿠아마린을 상질로 여깁니다. 유리처럼 투명한 보석이라 내부를 관찰하기 쉬워 내포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가치가 떨어져요. 시중에 유통되는 아쿠아마린은 열 처리를 거쳐 푸른색을 띠는 경우가 많지만 375도의 저온 가열을 거쳐 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열을 했겠거니 하고 여겨요. 내 정신 좀 봐. 보석에 빠져 설명만 하느라 지루하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음악 한 곡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touch of heavenly light, but all the choirs in my head sang no. To get a dream of life again, a little vision of the start at the end, but all the choirs in my head sang no. But I needed one more touch, another taste of heavenly rush, and I believe it's so. And I needed one more touch, another taste of divine love, and I believe it's so. Whose side am I on? Whose side am I? Whose side am I on? Whose side am I? And the fever began to spread from my heart down to my legs, but the room is so quiet, and although I wasn't losing my mind, it was a chorus so sublime, but the room was too quiet. I was looking for a breath of life, a little touch of heavenly light, but all the choirs in my head sang no. To get a dream of life again, a little vision of the start at the end, but all the choirs in my head sang no. It's a hard, long way, and it's come to claim her. And I always say we should be together. I can see below, 'cause there's something in here. And if you are gone, I will not belong here. 에메랄드는 수천 년 동안 지금의 다이아몬드처럼 많은 이들의 숨을 잠시 먹게 할 정도로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한 에메랄드를 가장 먼저 사랑한 사람은 아마 클레오파트라 7세가 아닐까 싶어요. 기록상 서양의 가장 오래된 에메랄드 광산은 이집트에 있기도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에메랄드를 온몸으로 휘감아 온 세상에 자신의 권위를 내보였어요. 그녀는 에메랄드가 이집트를 상징한 보석처럼 여기도록 만들었고 이집트를 부유한 나라처럼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주변국에서는 당연히 에메랄드를 저렇게 과시할 정도면 전쟁을 할 자본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에메랄드를 이용하여 로마를 정신적으로 견제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만날 때면 평소에 2배는 더 사치스럽게 치장하여 기를 죽였어요. 황금빛 옷으로 몸을 휘감고 찬란한 녹색 에메랄드 더미 위에 누워 그를 맞이하는 클레오파트라는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정도로 에메랄드 사랑이 엄청났던 그녀는 재임 기간 동안 가지고 있던 전용 에메랄드 광산을 거덜내버리기도 했어요. 여왕의 궁전 출입구에 있는 바다거북 조각상이 에메랄드로 치장되어 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초상화가 새겨진 에메랄드를 선물했다고도 해요. 고대 사람들은 에메랄드가 사랑과 능력, 생명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독 품에 에메랄드를 지니고 다니기도 했어요. 한번 상상해볼까요? 왕관, 팔찌, 반지, 심지어 눈화장까지 에메랄드 가루로 치장한 클레오파트라를요.
모래로 뒤덮인 이집트에서 녹음을 휘감은 파라오의 권력이 상상되지 않으시나요? 이처럼 영원할 것 같던 에메랄드 왕국도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아우구스투스에게 패하며 알렉산드리아에서 끝내 목숨을 끊은 클레오파트라였죠.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에메랄드를 손에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후 그녀가 남긴 에메랄드는 로마로 전해졌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해요. 영원할 것 같던 클레오파트라의 에메랄드 왕국은 이로써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녀의 운명은 변할 수 없었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이름과 함께 그녀의 에메랄드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바다를 닮은 또 다른 보석이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한 초록빛 에메랄드와는 조금 다른 푸르고 맑은 색의 보석, 바로 아쿠아마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시간입니다. 땅을 지배한 여왕이 있었다면 바다를 지배한 존재들도 있었겠죠. 바로 깊은 푸른 바닷속 신비로운 인어들의 이야기입니다. 인어들은 때때로 인간을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인간에게 언제나 다정하지만은 않았어요. 거친 파도와 예측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선원들. 그런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인어들이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쿠아마린이에요. 그 보석을 가진 자는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선원들은 바다를 떠나기 전 아쿠아마린을 몸의 부적처럼 지녔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이는 목걸이로, 어떤 이는 작은 돌을 주머니에 넣은 채 소중히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아쿠아마린이 가진 힘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요? 누군가는 미신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선원들이 부적 삼은 아쿠아마린 덕인지 실제로 많은 이들이 살아 돌아오기도 했어요. 게다가 중세시대에는 부부가 인생의 풍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어져 오늘날에는 결혼 19주년 기념 보석으로 사용돼요. 바다에서 나온 보석이지만 짜기보다는 로맨틱한 면이 많은 보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보석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비슷한 보석이지만 어딘가 반대되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바다가 생각나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Baby 떠나자 둘이서 전화기는 비행기 모드 너와 함께면 어디든 아마 그곳은 무인도 Come on my girl 자꾸 망설여진다면 Don't worry 네가 무서워 두려워 주저하는 거다 Make that go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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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너만을 위한 수평선 위의 보물선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선 회색 빌딩 감옥 안에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돼 떠나자 아일랜드 떠나자 아일랜드 저차기 저 파도와 함께 다가와 나에게 내 품에 올랜 다가와 나에게 점점 가까이 나에게 저차기 저 태양과 함께 들어와 나에게 뜨겁게 골랜 여름의 뜨거운 태양보다 석양빛 너의 미소가 좋아 칵테일 쉐이킹 하듯이 너와 소파 위에 서서 뛰고파 샤메샤메야 샤메샤메야 hey 운전하고파 너의 매끈한 yeah love and go I make that go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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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을 위한 수평선 위의 보물선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섬 회색 빌딩 감옥안에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돼 떠나자 아일랜드 떠나자 아일랜드 저짝이 저 파도와 함께 다가와 나에게 내 품에 올랜 다가와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나에게 갑자기 저 태양과 함께 들어와 나에게 뜨겁게 going 떠나자 아일랜드 우리의 아일랜드 갑자기 저 여자 수 안에 시원한 샴페인 I'll be your island 여기 nobody knows 우리 둘만의 섬 좀 있으면 어두워지니까 어서 불을 지펴 여기 nobody knows 우리 둘만의 섬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사랑의 불을 지펴 우리의 island 갑자기 저 여자 수 안에 시원한 샴페인 I'll be your island 네, 위너의 아일랜드 듣고 왔습니다. 제가 여름만 되면 플리에 넣어서 항상 듣던 곡이라 한번 가져왔는데요. 바다 느낌이 물씬 나지 않나요? 이렇게 오늘은 두 개의 특별한 보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초록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며 권력과 사랑을 상징했던 에메랄드, 그리고 깊은 바다의 푸른색을 담아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아쿠아마린을요. 에메랄드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한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사랑과 권력을 함께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이 보석이 영원한 힘과 아름다움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녀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다로 눈을 돌려 아쿠아마린을 만났습니다. 인어의 눈물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을 가진 보석이죠. 선원들에게는 폭풍을 이겨낼 수 있는 수호석이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들에게는 보호의 의미를 지닌 보석이었어요. 아쿠아마린을 손에 쥔 선원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이야기처럼 이 보석은 용기와 희망을 품은 채 오랜 시간 사랑받아 왔습니다. 에메랄드가 권력을 꿈꿨던 여왕과 함께했고, 아쿠아마린이 폭풍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지켜줬듯이 보석은 사람들의 믿음과 이야기를 담아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보석들의 전설을 들으며 느꼈던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석에 담긴 전설과 의미들을 계속해서 우리 곁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보석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투어멀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재미나게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하나, 기술의 전준우였습니다.